네, 여러분 매일경제TV의 송중기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MBN골드 신광수 매니저 함께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그런 얘기하시면 큰일 납니다. 네, 큰일 나는 건 알지만 또 네. 재벌집 막내 아들의 그 머리 스타일 밀고 계신다고 해서 네. 따라 들었는데 오늘 머리를 자르고 오셨네요. 네, 비웃는 소리 들으셨나요? 네, 방금 좀 방송사고 날 뻔했네요. 네. 자, 그러면 시장 이야기부터 해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네, 매일경제TV 신광수 매니저입니다. 네, 일단은 뭐 전일 미국 시장이 또 한 번의 하락이 나왔는데 화면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목을 제가 뭐라고 붙였냐면은 11주, 그러니까 정확하게 동그라미 지점에서부터 거의 약 대략 한 2달 조금 넘는 시간 동안에 반등 랠리가 이어졌는데 이 반등 랠리를 지금 보시면 이제 제가 횡으로 선을 그어놨어요. 검정색 선을 그어놨는데 단 4일 만에 다 대부분 반납을 했습니다. 상승이 나올 때도 사실은 이제 이게 미국 S&P 500 선물 지수로 이제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가지고 나왔는데 보시다시피 4일 만에 반납을 했죠. 맨 우측에 지금 P라고 되어 있는 지점에 보시면은 이제 맨 왼쪽에 그 윗꼬리를 길게 달고 쭉 빠지는 이 날이 바로 뭐 아시다시피 뭐 CPI 요 날이라고 좀 보시면 좋은데 요 이후에 그냥 쭉 4일 만에 상승폭을 대거적으로 반납하는 모습들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왜 이 횡선을 그어드렸냐면 일단은 적당한 조정은 다 나온 것 같아요. 조정 하락은 어느 정도 나온 것 같은데 이제 여기 이 검정색으로 횡으로 그어드린 라인을 좀 보시면 여기 라인이 이제 무너지면은 다시 한번 전저점을 테스트하러 갈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는 관점에서의 조정 하락은 일단 기본적 조정은 나왔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어요. 기술적으로 보면은. 근데 여기서 요 검정색 라인이 붕괴되면 이제는 전저점을 다시 한번 테스트하러 갈 것이다. 그러면 S&P 500이 전저점을 테스트하러 가면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는 어떻게 될까요? 마찬가지로 전저점을 테스트하러 갈 가능성들, 2100 중반선을 테스트하러 갈 가능성들이 상당히 농후하겠죠.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는 차트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요일 날 시장의 하락을 기인했던 원인들이 뭐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이거 아닌데요. 예. 미리 나와버렸네요. 네, 그러게요. 예. 최대한 늦게 공개를 할 겁니다. 오늘은. 네. 자, 보겠습니다. 한번 다음 한번 볼게요. 네. 지금 이제 금요일 날 그 제조업 관리자 수라든지 이런 숫자들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번 주부터 이제 CPI 발표되고 나서부터는 시장이 매우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시장이 뭔가 안 좋다. 그러니까 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 연준에서 긴축을 좀 덜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으로 오히려 시장이 올라갔거든요. 또는 이제 지표가 뭐 경기 지표가 너무 좋게 나오면 상당히 미국은 굉장히 강한 경기를 보여주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쉽게 얘기해서 긴축을 좀 강행할 것이다. 그러면 주가가 떨어졌어요. 근데 이제 지난주부터는 뭔가 약간 좀 달라지면서 반대 흐름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 예상치, 그러니까 중간 지점이 예상치고 그리고 좌변에 있는 부분들이 바로 실제치죠. 그러니까 예상치보다 이제 조금씩 하회하니까 오히려 이 뉴스가 보도되고 나서 지표가 발표되고 나서 오히려 미국 시장에 낙폭이 좀 더 확대되는 모습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 예전에는 다우존스가 강하면 나스닥은 좀 약하고 약간 이런 모습 보여줬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3대 증시가 거의 엇비슷하게 올라가거나 떨어지는 이제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을 좀 잘 들으시면 좋겠는 게 시장이 이제부터는 지표가 안 나와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를 지난주에 보여줬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봤었던 뭐 예를 들어서 배드 뉴스는 굿이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여기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배드 뉴스는 배드로 보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에 대한 부분들이요, 바로 이 지표에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구매관리자 지수의 섹터 중 하나인 바로 소매 판매 쪽인데 이게 또 한 번의 감소. 그러니까 판매 지수가 감소한다는 거는 물건을 못 팔고 있다는 거거든요. 물건을 못 팔고 있다 보니까 재고가 늘어나면 그러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과자 회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홈런볼을 파는데 홈런볼을 뭐 한 달마다 100개씩을 팔아야 되는데 이 100개가 아니고 50개밖에 못 팔다 보니까 50개에 대한 재고가 있으면 이게 계속 쌓이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기업들 실적은 둔화될 수밖에 없는 거고 네. 그리고 자연스럽게
네, 해고 이런 인원들도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이런 부분에 대한 지표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리테일 세일즈에 대한 이 소매 판매가 다시 한번 1년 만에 최대치로 감소하는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제 후행이거든요. 11월 달에 이런 부분들이 0.6포인트가 나왔다는 거는 마이너스 0.6포인트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전 달에는 10월 달에는 되게 잘 나왔다. 근데 이제 10월 달에는 왜 소매 판매가 많이 늘어나냐면 아시다시피 11월 달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다 네. 보니까 선주문들이 잡혔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대폭적으로 올라갔다가 지금 이제 11월에는 어느 정도 대부분의 그런 이벤트가 끝나다 보니까 예, 소비를 덜하는 이런 지금 미국인들의 이런 부분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여태까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개인 투자자와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이제 돈이 들어갔던 흔적들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쿼티 펀드에 대한 이 자금 플로우 이 흐름인데 20년도에 당연히 이때 이제 빨간색으로 이제 표시된 지점에 맨 밑에 보시 20년도에는 상당히 많이 감소했다가 확 올라가죠. 뭐 아시다시피 코로나 관련된 그런 이 정책적 완화, 뭐 제로 금리에 가까운 완화와 뭐 또 QE를 진행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돈이 넘쳐나다 보니까 이제 돈을 엄청나게 이제 뭐 이것저것 사면서 뭐 중고차 가격도 올라가고 주식시장도 올라가고 부동산 시장도 올라가고 전반적으로 그런 시장들이 나왔는데 뭐 코인 시장도 많이 아웃퍼폼했죠. 근데 이제 보시면 지금 이렇게 많이 올라간 상황인데 지금 약간 꺾였어요. 근데 지금 아마 우리 앵커님이 보시다시피 딱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주가는 지금 저 정도로 떠 있지는 않잖아요. 네. 그죠? 근데 이제 자금이 들어갔던 순매수에 대한 유입은 계속해서 그러니까 조금 감소하긴 했는데 계속 들어요. 아직까지도 고공행진 중이다. 고점에서 놀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아직 뭔가 이 개인 그 미국 시장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의 이런 패닉 셀링이나 이런 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바단이라고 속단하기 이르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들 버티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아까 전화면 보시면 소매 판매 지수가 감소하고 있다는 거는 결국은 이제 사람들 실질적으로 많이 쓰다가 그러니까 블랙 프라이데이 때문에 10월 달에 많이 소매 판매 지수가 증가했다가 지금 11월 달에 감소했잖아요. 그럼 이제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12월 데이터는 또 1월 달에 나오거든요. 한 달 후행이기 때문에. 그럼 이제 한 달마다 나올 수 있는 이 소매 판매 지수라든지 구매 관리자 지수 이런 걸 대폭적으로 우리가 본다면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계속 판매가 감소하게 되면은 결국 돈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는 주식을 팔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당장 쓸 수 있는 생활비가 계속해서 뭔가 리볼빙을 통해서 신용카드 리볼빙이라든지 이런 카드론에 대해서 계속해서 버티다가 결국은 이게 무너지다 보면은 주식시장에서의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매도하게 되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어느 정도 주가가 많이 뭔가 바닥을 잡은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매수를 더 하든지 오히려 지금 버티고 있는 국면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뭔가 주가 하락이 기인하면서 그 주가 바닥을 만들었던 요인들이 바로 이런 이 자금의 흐름. 결국은 이제 이쿼티 펀드에 들어갔던 흐름, 이 자금들이 언제 다시 뭐 좀 아침 식사하실 수 있지만 좀 약간 범위 탈 수 있는, 약간 토해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그때 바닥에 거의 다 나오거든요. 네. 보시다시피. 그러니까 2012년도 때 마찬가지 16년도 때도 그때 바닥 이후에 다시 또 치고 올라가는 미국 시장의 그림이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다음 화면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금요일자 기준으로, 그러니까 금요일 날 미국장이 빠지기 직전, 그러니까 목요일장 기준이겠죠. CTA, 미국에서의 월가에서 투자자들이 어떤 포지션, S&P 500을 어디까지 바라보고 그리고 S&P 500을 어디 밑에까지 바라보는지 목표치를 평균 값으로 낸 가격인데, 그러니까 트레이더들의 생각하는 지금 지수의 상방과 하방인데, 지금 맨 우측에 레벨 투 셀 하방에 대한 목표치를 S&P 500을 3,662, 그리고 러셀 2000 지수는 1,647, 나스닥 100 지수는 11,220포인트. 유로스탁은 3,500포인트. 유로스탁은 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다운그레이드를 좀 많이 한 것 같고요. 따라서 지금 보시면은 지금 S&P 500이 지금 미 선물 기준으로 3,844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금요일장이 시작되기 전에 미국의 월가 트레이더들의 CTA 포지션을 확인해 보면은 미국 S&P 500을 3,660포인트, 대략적으로 지금 200포인트,
실제로 주가 하락 평균율을 계산해 보면 마이너스 7.8% 정도의 하락을 조금 더 추가적으로 보고 있다. 예, 그래서 요 포지션들이 거의 잘 맞거든요. 왜냐하면 이 큰 돈들을 운영하는 트레이더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매매하는지가 나오기 때문에. 네. 그래서 마이너스 7% 정도의 조정 하락을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기 때문에요. 이 정도로 CTA 포지션까지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네, CTA 포지션 그리고 버티고 있다가 더 이상 돈이 없어지다 보니 나중에는 매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남겨주셨는데요. 전체적인 시장 이야기 들어봤고 그렇다면 타이밍 모델 통해서 저희 매도 포인트와 또 전략들 네. 짜봐야 될 텐데 오늘 어떤 이슈로 가져오셨을까요? 요즘에 이 친구가 너무 재미있어서 이 네. 친구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제가 달러. 픽해볼까요? 아니. 미리 하셨네요. 네. 원달러 환율입니다. 미리 얘기하시지. 네. 네. 가만히 있을 텐데. 네, 원달러 보겠습니다. 네, 뭐 주차별로 좀 가지고 나왔어요. 사실은 이제 일간으로 보기에는 워낙 또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뭐 아마 앵커님 공감하시겠지만 하루에 뭐 변동폭 위로 올라갈 때 10원 올라가고 맞아요. 뭐 떨어질 때 15원씩 떨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주간으로 좀 가지고 나왔고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반향 강도는 이제 뭔가 추세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달러가 상승 흐름 가다가 반향 변경이 잡히면은 100%좀 가까이 잡히면 하락으로 좀 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힘의 크기, 뭔가 이제 추세가 상방으로 가느냐 하방으로 가느냐에 따지고 봤을 때는 이제 패닉 강도를 볼 수가 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지난주가 12월 2주차거든요. 12월 2주차를 갖고 나온 부분들이 원달러가 1주차부터 바닥 찍고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반향 강도가 100% 이미 지금 잡혀 있었고 지난주에 그러면 이제 이번 주는 12월 3주차입니다. 근데 대부분 0, 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뭐냐? 이 반향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1,309원이거든요. 그 1,300원대를 유지하면서 반등을 시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가장 강하게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바로 이번 주와 다음 주인데 근데 다음 주에도 반향 변경도 잡혀 있어요. 반향 강도가 100% 잡혀 있다는 거는 이번 주나 다음 주 주 초반까지는 환율이 올라가다가 다시 한번 또 꺾일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빠르게 결론에 도달하겠습니다. 네. 네. 원달러는 지금 저는 이제 철저하게 모델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숫자로 말씀드릴 거고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9시에 시가 출발, 시가 개방을 1,307.6원 이상 출발하면 이번 주 내내 상승이 유지가 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가장 확연한 부분들은 이번 주 주간이기 때문에 주봉을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 날의 마지막 날의 종가가 1,325.88원에 마감하면은 다음 주까지도 계속해서 상승이 나온다. 그럼 원달러가 안 꺾이고 올라가는 상방으로 가든 상방률을 가면은 결국은 어떤 거냐? 우리나라 증시가 올라갈 가능성들은 사실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좀 희박하다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시가가 1,307.6원 이하로 출발하면은 오히려 이런 부분을 깨져서 시장이 좀 반등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있다. 왜? 원달러가 안정적으로 잡히니까요. 예,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마켓 타이밍 결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마켓 타이밍 결론까지 저희 원달러 환율과 함께 엮어서 알아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송중기는 아니고 네. 또 MBN골드 신광석 매니저와 네.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무료 방송 혹시 하실까요? 네, 오늘 장 끝나고 3시 40분에 너튜브에다가 여러분 MBN골드 신광석을 검색하시면 장 끝나고 관련된 사항들 또 매크로적인 관점들 제시해 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장 끝나고 나서 신광석 매니저님 검색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MBN골드 신광석 매니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